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개인적 일탈 행위를 감시 감독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당시 당대표로서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이문 지금 나온 뉴스에 이래서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내가 그 얘기도 했어. 송만이 형이 좀 연결해줘서 그거 좀 나눠줬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내가. 누구한테? 영길이 형한테. 영길이 형이 그 뭐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자, 2년 전, 그러니까 2021년 5월 2일 민주당 대표를 뽑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검찰 수사는 결국 이번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송영길 당시 후보, 결국 대표가 됐죠.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나는 모르는 사안이다, 이렇게 선을 그어왔지만 검찰이 확보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취 파일에는 글쎄요, 송 대표의 해명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들려드린 녹취와는 또 다른 새로운 녹취 파일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따라 누구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참 열심히 하네요 그랬더니만 영길이 형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조금 저 처리해줬어. 더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영길이 형이 그 뭐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그래서 많이 처리한 거하고 여기 우리 조직본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닐까? 상관이 있는 거야? 상관이 있지. 어차피 같이 일하는 사람들 다 자기가 다니면서 조금 준 거니까.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인데 뭐. 이는 뭐 이 많이 해줬어. 그래. 송영길 의원이? 잘했네. 자, 새로운 이 녹취 파일과 관련돼서 일종의 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지금 방금 들으셨어요.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강랭우 씨가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길이 형이, 여기서 영길이 형은 송영길 당시 후보 아니겠습니까? 영길이 형이 뭐 어디서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처리를 했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김수경 교수님, 그렇다면 송영길 당시 후보가 따로 돈 봉투를 뿌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은데 우리 김수경 교수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녹취를? 그렇죠. 지금 당초에 이제 송영길 전 대표의 반응이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하면서 완전하게 선을 그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정황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고요. 묵인했다 정도가 아니라 본인도 스스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돈을 조달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따로 돈을 만들어서 자기도 돈을 살포했다라는 식의 메시지가 담긴 지금 노출이 나왔다 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과정에 관여한 것 같고, 지금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녹취를 보면은 누가 어디까지 받았는지는 좀 알아야 되니까 서로 이 리스트를 공유하는 게 좋지 않냐라고 했더니 그러지 말자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트랙인지 3트랙인지도 알 수 없이 자기들끼리도 누가 얼만큼의 돈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돈이 약간 무차별적으로 살포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서 귀국을 하셔서 송영길 전 대표는 어쨌든 사정이 어떻게 된 건지 해명이라도 해야 민주당이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대응을 못 하다 보니까 이거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뭐 300만 원 정도는 기름값이다, 이런 망언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물론 자기의 뭐 어떤 혐의를 최대한 벗고 싶겠지만 민주당을 위해서는 어쨌든 빨리 귀국하셔서 민주당이 대응이라도 좀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송 전 대표의 이번 돈봉투 살포 사건 의혹에 대한 해명은 일관됩니다. 이정근 개인 일탈 플러스 나는 모르는 사안이다. 그러나 매일매일 새롭게 등장하는 녹취 속에는 송영길 당시 후보가 깊숙이 관여돼 있는 정황이 목소리, 녹취 파일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요.
자, 이번에는 이정근, 강냉우 두 사람의 녹취 파일을 또 하나 들려드릴 텐데, 자, 이번에는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한번 들어보시죠. 근데 그걸 뭐 누구를 얼마나 줬냐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되겠지만 그도 뭐 어떻게 누구는 조금 했다 정도는 알아야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나? 모르는 건 모르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녹취로 저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은, 자, 그렇다면 이 돈봉투라는 것이 윤관석 의원 그 라인을 통해서도 가고, 송영길 당시 후보도 본인대로 또 돈을 뿌린 거 아니냐, 투트랙으로 돈이 뿌려진 거 아니냐,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어서 또 녹취 파일 하나 더 들려드릴 텐데요. 이번 이 녹취 파일에는 송영길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이어서 들어보시죠. 내가 그 얘기도 했어. 송만이 형이 좀 연결해줘서 그거 좀 나눠줬다. 그렇게 얘기는 했어 내가. 누구한테? 영길이 형한테. 내가 조금 그 송만이 형이 준비해준 걸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내가 그때 잘했네, 잘했어 막 그러더라고. 우리는 왜 저번에 왔을 때 강 감사님께서 뭐 이렇게 신나게 주셨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그게 됐으니까 그냥 이제 뭐 더 안 해도 되는 건가? 아니 영길이 형한테 이제 좀 물어보고 아직도 20일 정도가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막판에 스피치 낼 때 한 번씩 더 해갖고. 자, 2021년 4월 10일 강냉우, 이정근 이 두 사람의 통화에서 강냉우 씨가 이정근 씨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나눠줬다고 얘기를 했다. 누구한테? 영길이 형한테. 성만이 형이, 여기에서 성만이 형은 이성만 의원을 이야기합니다. 성만이 형이 준비해 준 걸로 인사했다고 하니까 아유 잘했네 잘했어. 송 후보가 그렇게 칭찬을 해주더라. 더 안 해도 되는 건지는 영길이 형한테 물어봐야 한다. 송영길 후보한테 물어봐야 한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의 강냉우 씨의 몇 문장 안 되는 거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좀 해보면 이런 거죠. 정리해보자면 송영길 당시 후보가 돈봉투가 뿌려지는 걸 보고받고 격려하고 결정까지 한 것 아니냐. 깊숙이 관여돼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인데 배 소장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녹취록 상으로는. 왜냐하면은 이름이 일단 송영길 전 대표의 이름이 등장하죠. 그러면 인지 여부상으로 송영길 전 대표가 몰랐을 리 없겠다. 또 하나는 심지어는 누구에게 나눠주고 처리하고 이런 단어들이 등장한다는 것은 주도한 역할 자체도 송영길 당시에 이 당권 도전 후보나 캠프 쪽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또 소통도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은 당시에 5월 2일 있었던 2021년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비율이 45%예요. 45. 그런데 이 권리당원에서 이 홍영표 후보에게 패했던 송영길 당시 후보가 대의원에서 215표 차이로 이겨요. 하하. 그래서 당대표가 0.59%포인트 차이로 이기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그렇게 민감했던 전당대회였고 그것을 가까웠던 이른바 송영길 사람으로 불리는 강내구, 이정근이 하는 행동 자체를 행보를 몰랐다. 이렇게 부인하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고 봐야겠죠. 자, 좀 전 그래픽을 다시 한번 보시죠. 물론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어 봐야 알겠지만 이 그래픽 한 장에는 정말 많은 게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막 오고 가고 하는 이 과정에 당시 후보, 결국 대표가 됐죠. 송영길이라는 분이 다 보고를 받고 돈봉투 뿌리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돈봉투 뿌릴지 말지를 결정하고 이런 정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요. 자, 장현주 변호사님. 그런데 송 전 대표는 여전히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정근의 일탈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해명 전략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요, 곧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이제 본인의 입장을 정리해서 22일 정도의 기자회견을 하기로 지금 결정을 했기 때문에요. 그때 아마 보다 더 자세한 본인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아마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 보니까 국내 상황이라든가 지금 이 동봉투 의혹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정구 전 부총장이 갖고 있다는 그 3만 개의 녹취록 속에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지는 아마 이정근 부총장도 본인도 기억 못할 정도로 많은 양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로서도 본인이 이 사안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좀 안 다음에 입장을 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기자회견을 잡아놓은 것 같은데요. 기자회견에서 이제 입장을 어떻게 밝힐지는 추후에 살펴봐야겠지만 그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결국에는 송영길 전 대표가 당선되는 데 도움이 됐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 결국 모든 수사의 최종적인 목표는 송영길 전 대표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의혹을 해명해야 될 사람도 송영길 전 대표라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귀국을 하시겠다는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한 가지만 좀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오늘 보여드리는 이 녹취록의 대화 내용을 보면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강내구 전 수자원공사 감사에게 물어봅니다. 누구에게 그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 연길이 형한테. 그러니까 형한테.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이 강내구 전 감사의 휴대폰을 포렌식하면 송영길 전 대표랑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녹취 파일은 이정근 휴대전화 속에 있는 녹취 파일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건데 이게 추후에 강냉호 폰이 포렌식되면 그렇죠. 또 다른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네요? 훨씬 더 큰 판도라의 상자가 되는 거죠. 아하.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녹취 파일이 이정근 휴대전화 녹취 파일이 3만 건이라고 하니까요.